밤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시나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유독 밤만 되면 소변 때문에 리듬이 깨진다고 느끼시죠?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조심스럽게 고개를 졌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밤에 2번 이상 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복되는 각성이 수면의 깊이를 무너뜨리고 다음날 피로, 기억력 저하, 넘어질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바나나 하나 먹으면 다리에 쥐도 덜 나고 좋다길래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지만 밤마다 화장실을 3번씩 가게 된 이유를 그때는 전혀 연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몸에 좋은 음식은 언제 먹어도 항상 좋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야간 정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정리하고 배출합니다. 이 시간에 특정 영양소가 들어오면 신장과 방광은 쉬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바나나가 밤에는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섭취 타이밍이 무엇인지 차근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의사로서 솔직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바나나의 두 얼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환자분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몸에 좋은 과일의 대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소화도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과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이나 잠들기 전 부담 없는 간식으로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좋다는 말은 대부분 낮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낮에는 분명 장점이 됩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고 근육 수축을 부드럽게 도와주죠. 문제는 밤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을 저장하기보다 정리하고 배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혈액 속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즉, 칼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밤에 들어오는 칼륨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전문가는 바나나는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때문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소량을 이른 시간에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배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바나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을 돕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잠을 깨우고 있진 않았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나나를 먹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밤의 횟수가 달라진 한 분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 지금까지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 환자분은 72세 남성분이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동적이고 식사도 규칙적인 편이었죠.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 번, 새벽에 2번, 많을 때는 3번까지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면 다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전립선 수치는 나이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었고 방광 기능에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던 중 저는 아주 사소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드시는 게 있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텔레비전 보면서 바나나 하나 먹어요. 몸에 좋다길래요. 그날 저는 바나나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옮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가 아니라 오후 간식으로 바꿔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모금만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밤이 덜 끊기니 낮의 피로도 분명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를 만든 원인이 크지 않을수록 해결도 단순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수술을 논하지 않아도 습관 하나만 조정해도 몸은 반응을 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당신의 밤을 깨우는 원인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몸 안쪽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바나나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밤이 달라졌을까요? 핵심에는 칼륨과 수분 조절이 있습니다. 칼륨은 세포 안팎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낮 동안에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신경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동 후나 활동량이 많은 낮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신장도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일하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칼륨이 들어오면 혈액 속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신장은 일을 재개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밤은 청소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 시간인데 갑자기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온 상황과 비슷합니다. 신장은 다시 물을 걸러내고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전문가는 칼륨이 부족하면 오히려 야간류가 생긴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낮 동안 칼륨 섭취가 너무 적으면 밤에 몸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많고 저금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오후에 먹으면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혹시 밤에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진 않았나요? 이제 다음에서는 야간류를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섭취 타이밍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야간류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양보다 시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1-2시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하루 동안의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몸은 서서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바나나처럼 수분과 칼륨이 함께 들어오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밤중에 소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낮에 바나나를 먹으면 소변 횟수가 늘지 않던 분들도 밤에만 유독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신장의 기능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녁 과일은 큰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노년기 신장 기능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저녁 이후 과일 섭취는 개인차가 크고 야간류가 있다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이미 밤에 깨는 문제가 있다면 굳이 위험 신호를 자극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믿음 때문인지요? 다음 섹션에서는 야간류를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바나나 섭취 타이밍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피해도 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류를 가장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바나나 섭취 타이밍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 혹은 이가 심심해서 먹는 밤 간식입니다. 이 시간대에 바나나를 먹으면 몸은 곧바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당분으로 인한 혈당 상승, 다른 하나는 칼륨과 수분으로 인한 배출 신호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과 방광을 동시에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예전만큼 오래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지금 가야 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이 상태에서 밤에 소변이 더 만들어지면 깨지 않고 자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젊을 때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신장의 여과 속도와 방광의 저장 능력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도 밤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가 있다면 잠들기 전 3시간에는 과일을 피하세요. 이건 바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시간에 먹고 있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낮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익숙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바나나를 약처럼 먹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 쥐가 덜 난다, 혈압에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몸 상태가 매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활동량, 수분 섭취, 저녁 식사 내용에 따라 신장과 방광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밤마다 바나나를 먹으면 몸은 조절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비교적 짠 날입니다. 이때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신장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 결과 밤중 소변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전문가는 바나나는 이뇨작용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절반은 맞습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간요가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이뇨 효과도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 몸이 원하는 날에도 원하지 않는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진 않나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조절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나나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먹어도 괜찮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에게 같은 답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바나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나는 여전히 좋은 과일이고 조건만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장과 방광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낮 동안의 움직임이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양입니다. 노년기에는 바나나 반 개에서 한 개면 충분합니다. 크기가 큰 바나나를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작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2개를 연속으로 먹는 것은 밤에 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것보다는 견과류 몇 알이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 흡수가 완만해지고 밤까지 이어지는 급격한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나나는 마그네슘 때문에 숙면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낮에 먹었을 때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정말 내 몸의 리듬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정보에 머물러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밤에 바나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부담 적은 과일과 간단한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이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바나나를 피해야 한다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담이 덜한 선택을 하자는 뜻입니다. 야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 자극이 적을 것. 둘째,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을 것. 이 기준만 지켜도 밤중 소변 신호는 훨씬 줄어듭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를 아주 소량 몇 조각 정도만 권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씹는 과정이 있어 포만감은 주되 밤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단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과일 대신 따뜻한 음료입니다. 우유를 한두 모금 혹은 무가당 두유도 괜찮습니다. 이들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먹었다는 만족감을 주면서도 신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공복으로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불안감이나 새벽 각성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차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밤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야간류가 있다면 칼륨과 수분이 동시에 많은 음식은 가급적 밤에서 멀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오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습관적으로 집어들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분들, 즉 바나나 섭취에 더 민감한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바나나 한 조각에도 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입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여과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밤에 칼륨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소변 신호로 바꿔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나눠 약을 드시는 경우 저녁 약의 효과가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배출 신호가 겹치면서 야간류가 갑자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약과 음식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작은 자극이 겹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겹침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밤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낮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으로 다시 돌아오고 신장은 이를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이때 바나나를 먹으면 그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줄이자가 아니라 밤에는 피하자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7일 조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밤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이론보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조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몸의 리듬을 다시 느끼게 하는 것.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간 조정에만 집중합니다. 바나나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만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대신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소변 신호가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양을 점검합니다. 바나나는 반 개면 충분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면 견과류 몇 알이나 요거트 한 숟갈로 대신하세요. 밤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불안한 공복감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몇 번 깼는지,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주 간단히만 적어도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생각보다 큰 힌트를 줍니다. 일곱째 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밤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 두 번으로, 두 번이 한 번으로 줄었다면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분명히 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당신의 밤을 다시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아주 익숙한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것, 다만 시간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가 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 밤에만 피하자는 선택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 알겠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내일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시작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과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밤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을 함께 지켜보는 의사였습니다.